자, 먼저 사회생활을 경험해본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했던 인턴 체험기 들어보는 시간, 거기 어때?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부부터 씩씩하게 이 시간만을 기다려온 학생이 있는데요. 네. 순천향대학교 김정호 학생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정말 스펙도 좋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요즘 학생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 부분도 많고 그런 학생인데 당당하게 한번 자기 소개 시간을 드릴게요. 자기 자랑 어필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드립니다. 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또 저희 학과 동아리 회장을 했으며 와. 또 우수 레포트 공모전, 교내 튜터링 최우수 등 교내 몇몇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예. 또 봉사활동도 종종 했었고요. 재작년에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근로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자기소개를 잘 해줬는데 네. 자, 그렇다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일을 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교통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어떤 기관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한국교통연구원은 그 사회 간접자본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도로나 철도나 이런 항공시설들 건설할 때 교통시설들의 각 지방 정부에서 건설 사업을 해도 되는지 그런 조사를 분석을 맡는 기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건설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는 그런 그렇죠. 기관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은요 김효성 캐스터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거기 어때에서 소개해드릴 곳은요. 김정호 학생이 다녀온 바로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기술을 연구 또는 개발하는 교통 분야 최고의 띵크탱크인데요. 1985년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은 1999년에 경제사회연구원 소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했고요. 또 교통정책 기술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 조사 분석해서요. 이를 널리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추진 정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교통 관련 기초 관련 구축과 또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통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수많은 기업 기관 중에서 이 기업을 콕 찍어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예. 대학교를 휴학을 했었어요. 예. 이제 휴학을 하고 불안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황을 하다가 예. 뭐라도 해보자라는 막연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때 일할 때 근무하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예.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교통연구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는 사전 지식이 없이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어리다는 열정 하나로 네, 그냥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교통산업 발전을 이렇게 돕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네. 일들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먼저 정호 학생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업무. 예. 네, 5년 전에 2007년에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에서 일을 했었고 예. 또 2010년에 교통자료조사 분석실에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일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다 연구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했어요? 어떤 뭐 자료조사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예. 어떤 일들 하셨죠? 네, 주로 이제 교통자료 조사 분석실에서는 이제 교통 수요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네, 교통시설을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이용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또 분석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했고요. 예, 예.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되게 보고서 많았습니다. 작성도. 예. 네, 그리고 또 철도 연구실에서 일을 할 때는 철도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는 곳이어서 철도를 건설할 때 그런 지역과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미팅이나 회의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PPT 작성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출장도 자주 가게 됐었습니다. 좋았나요? 출장? 저는 인턴이라 가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출장도 자주 가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전 근데 궁금한 게요. 이 교통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통계가 주로 일단은 각 시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각 시에서 통계연보라는 책에 정리를 다 해놨고 네. 그 책을 빌려서 거기 있는 수치를 보고 저희가
수치를 발췌해서 사용합니다. 또 분석하는 거는 또 거기 발췌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요. 예.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가장 최근 3년에 자료가 없는 거예요. 최신화돼 있지 않아서 각 정부에다 지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정부 얻고 싶다 자료를 그랬더니 와라.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제 위에 계신 분이 대신 출장을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얻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호 학생이 생각을 할 때 한국교통연구원만의 장점,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좋은 점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출퇴근이 되게 자유로웠어요. 네, 연구하시는 분들이라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굳이 9시까지 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없었어요. 네, 안 나가도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잘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니죠. 네. 예. 또 그리고 저는 막내였잖아요. 예. 또 이제 부서 간에 이제 회식이 되게 많았어요. 2주에 한 번? 네. 굉장히 자주 하네요. 회식 많은 걸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막내여서. 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던가요? 많이 사주시던데요. 회도 사주시고, 뭐, 네, 고기도 사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PD님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다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이제 반대로 불편했던 점, 단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어요? 저는 인턴이라 크게 예. 힘들진 않았지만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연구원 분들께서 야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연구원이니까. 네, 연구를 예. 하는 분야라 밤에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시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밤에 야근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예. 강요로 의한 건 아니었다. 아하. 네, 그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그렇군요. 왠지 딱딱한 작업일 것 같았는데 이렇게 네.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더욱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묵주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했나요? 네. 네,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궁금한 학생들의 질문들을 제가 핸드폰에 담아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여성 직원이 별로 없다고 하던데 채용을 잘 안 하는 게 사실인가요? 여성 채용이 잘 되는 분야가 혹시 따로 있나요? 예, 한국교통연구원에 여성 직원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성 채용을 정말 안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실제로 여성 직원분들 많이 못 보셨어요? 어때요? 아니요, 봤습니다. 봤는데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좀 많았어요. 예. 어느 정도예요? 몇 대면? 여성과 남성 비율이 한 2대8 정도로. 네. 그럼 굉장히 남성의 비율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여성 채용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건가요? 전혀 기피하는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 자료조사 분석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남자가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혀 남녀 차별을 하는 건 없었습니다. 차별하는 거 없지만 예. 지원율 자체가 여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 여성 채용의 비중이 낮은 기업이나 분야가 이렇게 존재하긴 하나 봐요, 실제로. 대표님.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학과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예. 가령 이런 게 가는 게 이제 토목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과인데 그거 자체가 여성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직무적으로 뭐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공업 이런 쪽은 아무래도 여성들의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런 데 가면은 왠지 공대 아름이 같은 그런 예쁨을 받을 수가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옥주 학생 두 번째 질문도 준비했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저 역시 궁금한 부분인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추애지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신의 직장이라 불릴 만큼 연봉이나 복지가 손색이 없다던데 정말인가요? 알고 싶어요. 애교 많아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 예. 해줬어요. 다음 네. 질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아, 진짜 궁금해요. 이 복지제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게 왠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의 직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좋았던 거는 직원분들께서 결혼하실 때 결혼식장 협찬을 해주시고요. 예식장을요? 이게 어딘데요? 그 안에 예식장이 멋있게 꾸며져 있었어요. 네. 네, 거기를 이제 사용을 했었고 우와. 또 그리고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야근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는 수당. 그거를 좀 잘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워크숍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전에 이 남자들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인턴기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남자들끼리 있으면 약간 으쌰으쌰하고 좀 재밌는 분위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 분위기가 좀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일단 뭐 휴식 시간에 서로 야구도 하고 네, 놀러 가게 되면은 서로 술자리도 조금은 네, 있었고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체적인 분위기가 참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아무래도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곳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는 고용이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자, 아무래도 이런 공공기관은 좀 취업 전력이 일반 기업과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시안 대표님. 네,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대기업 갈 때는 학점이라든가 스펙적인 부분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하니까 자기소개서 또 적성검사, 면접 같은 걸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예. 공기업은 좀 아니죠. 공기업은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뭐 취업이나 이런 거 하면 저런 얘기를 한 10년 전 얘기 아니야? 요즘도 저런 걸 하나라는 그런 책이나 뭐 강의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딱 요즘 공기업에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늦죠. 아무래도 좀 트렌디한 부분은 네.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준비할 때는 논술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전공이라든가 상식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 대기업은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을 하시려면 한 3학년 때부터 딱 나는 공기업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준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네. 공기업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옥주 학생 혹시 공공기관 취업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일단 이제 공공기관은 분위기가 되게 안정돼 있고 그리고 복지가 좋잖아요. 그쵸, 그 안정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가고 싶고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장현아 위원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거기어때 나온 학생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인재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원하는 인재상 질문 그대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일단 거기 근무할 때 한국교통연구원은 사회 간접 자본이 국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선호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사 출신보다는 석사 출신 분들을 첫 번째로 선호를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 및 출장도 다녀야 돼서 이제 여러 사람과 화합 그리고 소통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울릴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인재상에 좀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부분도 좀 궁금해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화합이나 융합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좀 잘 할 것 같은데. 너무 잘해서 가끔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듣긴 해요. 하긴 회식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 학사보다는 석사 이상의 출신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선발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겠죠? 그렇다면요?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연구직 하시는 분들은 뭐 학교로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런 데 가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기업에 들어가는 연구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결, 화합, 소통. 왜냐면 같이 팀을 가지고 일하는 게 많기 때문에 팀워크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지 좀 더 선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잘 갖춘 후에 또 입사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체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옥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궁금한 내용 없나요? 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 김정우 학생은 인턴이 아니고 근로계약직을 하셨잖아요. 근로계약직. 네, 근데 이제 인턴은 보통 지원하면 이제 기업 지원할 때 보통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직은 어떤 도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입사를 할 때 있어서. 이건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계약직의 서러움이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특별히 명시돼가지고요. 우리 회사에서 뭐 조금이라도 발을 담궜던 사람을 우대해준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류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서류적인 어떤 객관적인 걸 통과했을 때 면접에서 마침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했네라고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을 때 약간의 좀 호감은 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했는데 정호 학생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나중에 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입사 지원을 하면은 이 지금 근로계약직으로 일을 했던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업의 문화를 남들보다 먼저 배울 수 있었고 돈 받고 배운 건데. 돈 받고 배웠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또 사회 생활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또 미리 알 수 있어서 조금 이게
코드를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고 네. 또 학생 때 해보지 못한 전문적인 연구에 동참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게 하나의 좋은 경험이었다 싶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또 맺을 수 있고요. 네, 저로서는 후회 없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가게 된다면 어떤 분야로 좀 지원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나중에 간다면 금융이나 이제 제조업 쪽의 경영 지원, 경영 전략팀에 들어가서 전공을 살려서. 네, 전공을 살려서 가고 싶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경영 전략 분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김정호 학생 그리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시안 대표님께서 좀 적절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원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모의로 같이 면접을 한다. 근데 경영 전략 지원한다 하면 제가 묻는 거는 20년 후에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묻거든요. 경영 전략이라는 어떤 방향이 아니라 그 끝에 목표가 뭐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가 좀 분명하고 구체적이었지 예. 경영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 자체가. 어렵고. 예, 그래서 잘못하면은 되게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지원을 하게 돼가지고 기업이 전혀 어필하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인턴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사회생활을 조금 먼저 경험해본 입장으로 정호 학생이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5, 6년 전에 제가 인턴을 했을 때는 인턴이 굉장히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됐었지만 근데 요즘에는 그런 면에서 인턴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또 경력을 쌓으려고 무작정 이것저것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기업이나 일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그쪽으로 인턴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기업이란 어떤 곳인지 알려면 되도록 어린 나이에 미리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인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인턴을 할 때는 전문적인 것보다는 이제 자신의 열정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아직 대학생이고 이제 또 취업 전선에 들어섰는데 이제 많은 인턴과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대학생 친구분들과 후배 그리고 많은 형 누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네, 열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잘 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누나들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누나들. 마음에 와닿았어요, 누나들. 예. 자, 정호 학생도 파이팅 하시길 파이팅입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거기 어때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생생하게 들어봤고요. 네. 저희 거기 어때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인턴 스토리를 공개하고 싶으신 분들 거기 어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연락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여러분 연락처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궁금증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많은 참여가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직접 인턴 체험하셨던 분을 모시도록 할 테니까 많은 궁금증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